네, 쏟아지는 각종 현안들을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이슈 톡톡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봬요. 네, 오랜만에. 봉화에서 그때 뵙고. 네, 봉화에서 뵙고 네. 스튜디오에서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마이 TV에 또 처음 나오셨고, 네, 오늘 처음이에요. 역시 또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유 어떻게 좀 바쁘시죠? 뭐 조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처음 출연했습니다. 예. 네, 오마이 TV 네. 화요일마다 이제 함께하실 아,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오늘 여기서 이제 확정. 특별한 처음입니다. 네, 네. 화요일마다 오셔서 한번 합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제가 보습니까? 보수를 보수. 참칭하시네요. 예, 저는 뭐 대구 보수. 경북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군대에서도 오래 있었고 보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보수 네. 네. 대표 주자. 네, 아 그렇게 안 네. 봤었는데 아 그러세요? 요즘 뭐 보수가 보수답지 않아서 그 영역을 진보 중에 그래도 조금 보수가 차지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요. 박지훈 변호사, 강미정 대변인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저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좀 들어가 보면 사무실 문제가 어제 좀 불거졌어요. 조국 대표도 화장실 앞에 서가지고 뭐 어떻게 사실 네. 좀 민망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고 어제 회의를 노텐도로에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누군가는 네. 그 화장실 앞에 있는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제3당이라고 이제 불릴 만큼의 석수가 이번에 12석. 총선 네. 이후에 정해졌잖아요. 음, 당 대표가 꼭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변인단이 들어갈 곳도 독립적인 공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얘기를 들어보면 예. 개혁신당 및 이제 야 3당이 나눠 쓰라는 거죠. 그 한 공간을요? 사무실을. 사무실을? 그러면은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논평거리에 대해서도 좀 토론을 해야 되고 주제도 그렇죠. 선정을 해야 되고 좀 예.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비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자기 이 당끼리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네.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 자체가 없다. 그게 없습니다. 없어서 예. 이제 사무총장님이랑 당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당 대표 앞에 화장실이다 보니 네. 이제 다른 의원분들 왔다 갔다 아니면은 보좌진 뭐 비서관 분들 왔다 갔다 하면 당 대표실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담되겠죠. 꼭 아. 조국 대표가 위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담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당 대표실인데. 네. 이거 사무실 문제는 좀 어떻게 애매하죠. 네. 사실은 3당이고 12명의 의원이거든요. 그게 합당한 어떤 자리가 좀 배치 공간이 좀 돼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사무처가 봤을 때는 또 3당 뭐 정의당 정도 예를 좀 예전에 참고를 네.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나머지 정당과 같이 보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이라든지 진보당이라든지 양당 큰 정당 2개 빼버리고 나머지 같이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섭 단체를 네. 한 선상에 놓고 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차이 나죠. 12개하고 3개면 그렇죠. 큰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죠. 같이 이제 봐버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것 같아요.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립적인 독립된 공간을 달라. 네. 누가 정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장이 정하겠죠. 고려해 주십시오. 아 지금 선 내일 그렇죠. 내일 이제 선출이 되니까 6월 5일에 네,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되니까 아마 이거는 뭐 잘 부드럽게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무실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단체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서럽습니다. 네, 서럽습니다. 서러운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달라는 뭐 그 요구가 저희 쪽에서 먼저 나온 건 아니고 그리고 설령 낮춰지지 않는다고 해도 네. 그러면 자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번 채워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 문제 이거는 내일 우원식 의장이 당선된 다음에 어떻게 풀릴지 사무처와 또 얘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정말. 네. 저희 해주세요, 변호사님. 해주세요, 제가 뭔 힘이 변호사님. 있습니까? 친하지 않습니까? 누구랑요? 오 몰라요 아무도 짜라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네, 안 된다. 이건 국회 사무처랑 또 논의를 혁신당이 어떻게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축하난 얘기도 이게 언론에 좀 나오고 있던데 대통령 축하난 이게 22대 국회는 다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300명에 그렇죠. 다 보냈는데
조국 대표 반응 네. 그리고 다음 몇몇 의원들 반응,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왜 이 난을 거부하냐 이런 얘기, 이거 너무 쪼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원하는 법안들은 국회 통과했는데 대통령 왜 거부합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자면 옹졸하기 짝이 없는 건 윤 대통령 쪽이다 이고요. 먼저 옹졸한 모습 보였다. 네, 거부권 그리고 행사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 네. 이제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 내겠다. 좀 기조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행동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으면 옹졸하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몰래 두고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두고 갔어요. 그거 다시 반납하려고 갔는데 네. 안 받아주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아하. 그래서 어떤 분은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고 예. 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 대통령 이름만 적힌 그 리본은 잘라서 버리고 잘 키워서 네.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다시 드리겠다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민심을 좀 잘 듣고 네. 민심에 따라서 거부권 행사 그만해라. 이 얘기를 메시지로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되거든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상한 사람한테 아니면 싫은 사람한테 나뉘어오면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경험이 예, 있어요? 여기 뭐지? 얘가 왜 나한테 보냈지? 이럴 수 있는 건데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뭐 우리 천하람 의원이 표현했던 네. 기관 대 기관으로 할 때는 정치적 메시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부했잖아요. 뭐 14개 법안을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그 거부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난을 거부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옹졸하다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싫으면 안 받는 거고 국가가 국가기관이 국가기관한테 헌법상 뭐 기관을 할 때 입법부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꾸 거부하니까 네. 나도 난을 거부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평화적인 메시지. 그렇게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사실은? 옹졸하나 이게?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는 게 옹졸한 거고 그 전에 예. 협치를 하고 했던 게 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난 이거 뭐 선물을 왜 버려 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측면에 봐도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선물 이상한 사람이 주면 받기 싫은 것도 안 받으면 그만인 건데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측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관 대 기관으로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예. 그 최혜병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네. 이거 거부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당 빼고 이제 야 7당 플러스 시민단체들이 서울역에서 장외 집회를 예고한 하루 전날에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 말고 네. 그리고 막 사내 진미들 나눠 먹으면서 이를 지금 만약에 시기적으로 옹졸하다라 하락하면 네, 제 네. 생각에는 난을 막 깨버리든지 막 잘라버린다든지 막 이런 게 나왔다. 난을 막 던져버리든지 막 그런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예. 아주 소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봐야 돼요. 지금 말씀처럼 네. 특검법 거절 당했고 그렇죠. 거부 당했고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말씀처럼 네. 연결식 당일날 뭐 하고 막 난리가 맥주를 나. 돌리고 국힘 어느 이 뭐예요? 워크샵 가서 네. 한 거 맞죠? 그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분위기가 이런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네. 앞으로 뭐 22대 국회 본회의가 열릴 건데 우리 상임위 18개 이거 어떻게 할지 좀 고민 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좀 생산성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맥주 돌리고 막 우리 힘내자 그 그러고 모든 것에 대한 의사표시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얼마나 더 점잖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네. 대표가 이거 국민의 뜻입니다. 이거 거절하겠습니다. 축하날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표시다. 그렇게 의사표시라고 보는 게 네. 맞죠. 받은 사람도 있고요. 받은 사람도 있죠. 뭐 그건 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건데 판단이니까 그거를 거기에 뭐 대한 표현이 거기에 대해서 옹졸하다 뭐 치졸하다 이런 그런 얘기할 필요는 필요가 없다. 없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드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되나?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잘하고 허허허 웃으면은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말씀하셨지만 네.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말이 하고 거기선 표정은 정말 좋더라고요. 행복하죠. 이 앞치마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기자들도 좀 안타까운 게 거기서 국정 얘기도 좀 했었어야 되고 뭐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네네 기자들에만 뭐 질문도 좀 해야 되고 그런 자리죠. 사실 김치찌개를 먹기 위해서 계란말이를 먹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아니잖아요. 국정 현안이나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기자들도 질문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이 저렇게 행복해 할 수도 있지만 저 자리는 다 어떻게 보면 형식이죠.
내용은 다른 게 돼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본질이 김치찌개가 된 것 같아요. 아, 다른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김치찌개 그렇죠. 먹고 뭐 계란 먹고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뭐 중요합니까 저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게? 그러니까 저게 본질이 된 게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저건 형식이어야 되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표 레시피 아, 네, 네. 그 그 나왔더라고요. 정도의 정성으로 네. 국정을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왔더만요. 김치를 달달 볶다가 멸치 네. 육수를 넣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들일 건 좀 받아들이고 이 정도 좀 열정을 쏟아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레시피 보면은 저게 저는 저거 보고 뭐 한 큰술 뭐 이거 있잖아요. 양념 한 큰술, 한 꼬집 뭐 이걸 써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감으라는 저래 건지 가지고는 안 돼요. 저 어떻게 끓입니까? 저래 가지가 안 백종원이나 돼요. 이원복 셰프 뭐 저렇게 안 정답. 하거든요. 저렇게 했다가는 그냥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6번 네.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준다. 무섭죠. 예,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떤 메시지인가 저것은. 아, 네.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준다. 아, 제가 네. 못 봤던 문구인데 그렇습니다. 캐치하셨군요. 네, 썰어서 준비한다. 네. 예, 그 무섭습니다. 레시피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레시피가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김치찌개 얘기하고 있고 뭐 맥주를 마셨는데 그게 뭐 생맥이 아니었고 캔 맥주를 종이컵에 따라줬다니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아니 저녁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뭐 지금 총선 끝나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총선에 대해서 결국은 집권 여당이 심판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심판 받았으면 왜 이렇게 우리가 나왔는지 반성을 하고 어떤 국정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김치찌개에다가 맥주에다가 계란말이에다가 네. 본질적인 부분을 못 보고 엉뚱한 데 지금 초점 맞춰져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특검법들도 지금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국정에 지금 난맥들이 많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기분 내러 다니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술 빼면 이야기할 게 없는 정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밥대로 하니까 우리는 좀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대꾸가 딱 이루어지는데 밥대로 밥 얘기, 술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제발 그건 아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총선 이후에 국정 방향은 옳고 우리가 하는 국정은 다 맞다. 국민들이 좀 잘 알아주고 따라주면 좋을 텐데라고 하면서 나온 또 카드. 지지율 21% 떨어지니까 나온 카드가 국정 브리핑 아니겠습니까? 아, 어제 했어요. 어제 네. 첫 브리핑을 4분짜리 브리핑을 했는데 석유 진짜 산유국의 석유 이슈. 꿈을 꿀 수 있게. 그러니까 국민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석유 나오면 대박입니다. 대박의 꿈을 좀 보여주는 브리핑이었는데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게 이제 예. 사실은 아는 사람들 다 알아요. 1976년에 있었던 네. 박정희 대통령 때 그 7강구였나요? 그리고 MB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몇 번씩 반복되는 건데 사실은 뭐 오늘 이제 보도들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시추해가지고 가능성은 뭐 10%, 20%그 그러게요. 이하다. 아직 이 단계에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또 회사 자체도 조금 그큰 회사가 아니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보입니다. 불확정적인 거를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한다. 이게 위험 부담이 되게 큰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때 갔을 때 가능성 컸을 때 거의 됐을 때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최소한 시추했더니 그렇지. 가능성이 나왔다. 있다. 어, 나왔다. 뽁뽁뽁 나온다.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아무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거는 네. 결국은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해서 여론 돌리기 위해서 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갤럽 21% 지난번에도 갤럽 떨어지니까 네. 영수회담 한다고 했거든요. 갤럽에 아주 민감한 것 같아요. 갤럽 21%면 다음은 10%대가 되거든요. 결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수치상 봤을 때는 네. 한국 갤럽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힘들다고 보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불확정적인 거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당장 이걸 막아야 되겠다. 아, 영수회담 그때 할 때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영사단 때. 이거 왜 안 되냐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 될 나라다.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월드컵에서 우리가 1등 할 거다. 1등 할 거다.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예, 1등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 대통령으로서 그렇고 형식도 좀 안 맞고. 어.
그냥 공무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가 하는 거고 굳이 브리핑을 했을까? 그거 좀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 부적절한 브리핑이었다. 여러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거는 네. 좀 딱 대변인 말씀 듣고 네, 신뢰를 잃은 정부기 때문에 뭘 말해도 의심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석유 나오면 좋죠. 좋죠. 천연가스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럼요. 그거 다 우리가 바라고 있죠. 산유국이 돼서 그걸 수출하고 또 나오면 좋죠. 다 같이 잘 살고 좋죠. 그런데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그 어떤 뭐랄까요? 지금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대통령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민생 토론회를 막 전국을 다니면서 했잖아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때 이런 논평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 와 우리나라 기름 터졌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1,000억씩 막 약속을 하고 다녔던 거다. 믿는 구석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름 얘기 나왔어. 갑자기 막 영일만에서 기름이 네. 나왔다도 아니고 나올 가능성. 가능성이 높다. 20%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로또를 막 이만큼 한 뭉치 사서 와가지고는 얘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 여기 이제 될 거야. 이거 무조건 된다. 1등은 나오겠죠.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막 소고기 막 먹자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가게를 좀 뭔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그렇죠, 집이 그렇죠, 돌아가죠. 신뢰 부여거든요. 이제껏 신뢰를 얻질 못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정책들 보면 다 단발마적으로 했다가 거두들이고 네. 영유아 교육 69시간 뭐 뭐 여러 좀 뭐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연금 개혁도 한다고 가지도 않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런 신뢰가 지금 1도 없는 상황에서 더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 가스, 석유 이런 거는 신뢰가 정말 엄청 많아도 긴가 민가가 되는데 네. 신뢰도 1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믿기 어려운 얘기를 지금 믿을 수는 있죠. 말씀대로 그쵸. 로또 이마에 들고 와가지고 요 중에 하나는 1등이 돼 된다고. 이런 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또 그래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면 시중에는 5월 16일 날 천공이 벌써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어야 되고 그럼 네. 큰일 나는데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네.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밖에 안 보이고 정책에 대한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앞에서 천공 얘기하면서 네. 그 영상을 또 보여주고 말씀도 나누긴 했었는데 아니 그 천공을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나오면 그거 그쵸. 다 나와요. 우리도 그거. 모르게 거기다. 천공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지면 네. 설마? 설마 들어가서 찾아보죠. 근데 있어요 항상. 그렇죠. 그럼 대통령실에서 논의된 신기해요. 내용을 첫 번째 가능성 네. 이천공 씨는 어떻게 알고 미리 찍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예. 이천공 씨의 이야기가 대통령실의 어떤 국책 사업이라든지 네. 어떤 국정에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하. 둘 다 문제예요. 뭔데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고비고비마다 천공이 등장하고 왜 이천에 집착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근데 국민들이 너무나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생각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네.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게 기다리십시오. 올 연말 되고 내년 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본인이 안 차분해요. 기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예. 그걸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발표를 할 때에는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내년에 해도 돼요. 내년에 기름 나왔을 때. 시추에서 근데 선거는 기름 이거 1970년도 마찬가지 나왔는데도 그게 경제성 없던 거였거든요. 조금 나왔는데도 예. 근데 그때도 문제인데 예. 지금은 가능성만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브리핑을 직접 나와가지고 한다. 납득하기 어렵죠. 좀 급해 보이는 많이 행동이다? 급하죠. 이런 위험 부담도 큰 네. 거예요. 네. 그만큼. 이거라도 던져서라도 뭘 막아야 막아야 된다.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름만 안 나와봐 아주 하는 국민들이 계시죠. 뭐 그때는 또 정권도 뭐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아닌가요? 내년까지 기다려보니까 이걸 봐서라도 뭐 국민들이 탄핵 얘기 안 할 수 있다. 이런 보상. 뭐 그런 어떤 국면 큰 그러니까 큰 그런 그림. 판단도 웃긴 거예요. 이거 지금 딴 걸 하지. 네. 기름하고 가스는 다 해봤던 거거든요. 1976년하고 MB 때 다 해봤던 거예요. 똑같은 걸 반복합니까? 양치기 소년도 한두 번에 쏙지 세 번 때는 안 쏙거든요. 잘.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어쨌든 TK 지역의 민심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박준 변호사가 TK 도 TK가 지금- 좀 반응할까요? 아니요, 저는 포항 영일만 아, 된다. 이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조사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조사 같은 걸 봤을 때는 음.
대구 경북 지역도 심상치 않다라는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다. 20%대 됐다는 거는 네. 거의 다 지금 반대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을 이제 하방으로 떨어지는 걸 막는 정도 효과지 뭐 이걸로 반전을 하거나 반등할 가능성은 전 매우 낮다고 봅니다. 믿지 진-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국민들이. 거다. 지난주에 조국 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 대통령 혹독한 겨울을 맞을 준비해라. 어. 그거에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겨울을 기다리기가 무서우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이거에 여론에 선동되지 말고 겨울까지 그 기름 나올 수 있다. 예, 좀 기다려 봅시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예, 던져준 거고 이거 기름 안 나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네. 뭐 그 관을 사우디까지 뚫을 가능성도 있어요. 꼭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나오겠죠. 그 정도 뚫으면. 조금이라도 나오는데 이걸로 대박이다 하면은 뭐 전문가들 포함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상업성이 있어야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얘기들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뭐 되면 좋죠. 되면 뭐 이거 제가 안 되게 뭐 구술하거나 뭐 네.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되면 좋은데 정책이란 그런 거거든요. 됐을 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이런 가능성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국정 불임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남북 간의 긴장이 네. 너무나 고조가 돼가지고 오물풍선. 이거 만약에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날아왔는데 그게 내 차 앞 유리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 화가 나죠. 아유, 이 상상해도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냄새 나는 오물풍선이 이걸 보상해 줄 만한 그것도 없다 뭐 그러고. 정책이 없고 보험회사의 뭐 재물 파손으로 또 뭐 화재 보험에다 청구도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게 뭐 천재지변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먼저 이 피해 당한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야 될 건가가 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제 그 얘기를 했으면은 국민들이 네. 아니면 남북 관계 좀 풀겠습니다. 대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 했으면은 오히려 안심할 텐데. 그럼요. 근데 오물을 투척해 확성기 틀어.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네. 평화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을 깨려고 아주 안간힘을 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을 이제 선택의 길이겠죠.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물 폭탄을 더 못 오게 하려고 하면 북한에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남쪽에서 보내는 대북 전단지가 우리한테는 오물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자유. 오물을 직접 오물을 보냈어요. 정말 똥을 만들어가 폭탄으로 네. 보내버렸는데 탭이 그렇다면 나왔어요.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우리 네. 대북 전단 보내는 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약간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도 대화 채널을 좀 복구한다면 북한에서 오물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이건 안 하겠지. 지금 우리 강 예. 대변인 말씀처럼 정반대 길을 가는 거죠. 음.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일시 정지시키고 네. 그리고 대북 확성기 틀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오물 똥폭탄이 100배 만 배로 오겠죠. 또 오겠죠. 더 나쁜 건 뭐냐면 예. 지금은 오물인데 이 안에 탄저균이나 뭐 어떤 생화학 무기 넣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거 어떡할 건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거든요. 과연 뭘 선순위 두고 뭘 후순위 두는지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 제가 군에 오래 있었죠. 오래 있었고 예. 군 전문가이기도 네. 하니까 확성기 너무 싫어요. 북한은 확성기. 제일 싫어합니다. 어. 대북 확성기를 많이 튼다 그러면 예. 원점 타격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 똥을 한 정말 많이 던졌어요. 거기 위에. 어쨌든 지금 똥 때문에 한 거죠. 오물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북한이 막는 싫어하는 걸 방법을 한다. 그걸 막는 이런 방법을 건데. 생각해야 되는데 더 싫어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일인지 똥이 싫은 거지. 네. 안 날라오면 되는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안 날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좀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결국에는 네. 이게 안보 상황이니까 안보 문제니까 국민들 안전하고 연관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확성기를 이제 트는 그 주변 주민들 어떻게요? 아, 그렇죠. 그거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어떤 딱 한시적인 그 시간에만 네. 트는 게 아니라 계속 어. 시끄러운 소리를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노래도 틀고 그러면 선동이 되죠. 그러니까 대화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복잡하고 싫은 건지 아니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건지 그냥 욱해서 싸우는. 네.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도 저 친구를 욕하는 쪽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 친구가 기분이 나빠요. 그럼 와서 뭐 쓰레기라도 책상에 얹어놓고 가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 싸우지 않도록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옆에 가서 막 욕을 하고 하하.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날리고 이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분란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긴장 속에서 살게 하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남북관계 기본법이 헌재에서 네. 위헌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건 못 막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럼에도 위헌 판결- 불구하고 네. 아마 북한에서 이제 원하는 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최소한 어떤 당국에서 네. 뭔가 약간의 어떤 그런 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제재라든지 제재. 조치라든지 그 문재인 정부 때 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뭐 표현의 자유죠. 뭐 날리는 거는 음. 또 따져보면 똥폭탄 날리는 것도 표현의 자유예요. 저기서 북한에서 그게 만약에 나와가지고 차에 떨어져가지고 손해배상 준 거 손해 입힌 거 빼고는 똥 냄새 나는 거 말고는 표현의 자유라고 또 봐야 돼요. 한편의 측면은 전단 그게 무기가 대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전단 대신 왜냐하면 수혜를 보냈다. 전단 봐봤자 남한의 주민들이 예. 시민들이 봐서 뭐 코웃음 칠 거니까 어. 그런 의미에서 또 표현의 자유를 봐야 되거든요. 이거 뭐 제 개인적 해석이긴 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몇 달 전에 아랍에밀리트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아랍에밀리트의 적은 이란이고 대한민국의 적은 북한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 기조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하고 반대되거나 불편하거나 네. 좀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은 다 적. 그래서 아예 딱 이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도 싸움을 조장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문제가 네. 이렇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통령의 발언에 묻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게 계속 녹아 있는 상황 그 상태로 계속 오고 있다. 네. 뭐 외교든 아니면 국방 안보든 네. 똑같다. 그리고 정치 문제, 네, 국내 맞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그러니까 21대 국회를 쭉 돌이켜 보면 윤 대통령이 14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최혜변 특검법도 거부를 해서 결국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돼서 다시 뭐 발의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수사 상황 또 통화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법률가시니까 이거 대통령실 입장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야단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국군 통수권자가 그리고 장관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왜 문제야? 그럼 전부터 그랬었어야죠. 네. 저는 뭐 이 얘기를 좀 많이 그래 빗대더라고요. 김호중 씨 사건하고 빗대더라고요. 김호중 사건. 김호중 씨 사건이 네네. 계속적으로 딴말하다가 사건이 많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처음부터 좀 한했다, 전화 좀 했다, 근데 하면 어떤데? 네. 대통령인데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이렇게 안 커질 수도 있다는 뭐 그게 법적으로 범죄가 될지 안 될지 또 따져야 될 문제지만 따져봐야겠지만 근데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벌써 다 경로한 적도 없다고 하다 경로 나왔고 네. 전화한 적 없다고 하다 전화 나왔고 다 거짓말이 돼버린 그렇네요. 거거든요. 상황이 커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막을 수 없. 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도 가래를 못 막는다 이런 속담 같이 이제는 못 저는 못 막는다. 막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네. 거짓말이 가장 큰 거죠 사실. 거짓말. 그러니까 닉슨 대통령 생각도 나고 워터게이트. 결국엔 워터게이트 네. 생각 나고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걸 계속해서 네. 국민과 함께 특검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네. 기울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개인의 입법기관들이 달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당의 기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거부를 해봐. 계속 한번 거부해봐. 우리는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되겠어. 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공수처에 그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종섭 장관에 대한 고발장도 같이 있어요. 핵심이라고 보시는군요.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 그러니까 스모킹 건이죠. 스모킹 건. 그러니까 전화기가 비화폰이면 사실 어떤 절차로 그 뭐 포렌식을 하든 안을 들여다보든 그 모르겠지만 네. 개인 전화기잖아요. 검사 시절 때부터 썼던. 네. 그러면 그걸 대통령께서 정말 떳떳하다면 이미 제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제출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네.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해라. 네, 왜냐하면 자꾸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랑 반대되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네.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만한 요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 그렇게 좀 못 볼 걸 보여서 네. 압수수색 당하기보다는 이미 제출을 하셔라.
라는 그 부분은 이제 제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31일 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02 이종섭 장관한테 800. 02800으로 예. 전화 온 거. 그때 아마 지시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 예컨대 수사 기록 이첩하지 말라, 임성근 사단장 빼라 네. 지시가 있었고 뭐 그 정도는 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8월 2일 날 세 차례 세 차례.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우즈베키스탄 출장 간 국방부 장관한테 지금 전화를 했던 건데 국제 전화를 국제 전화죠. 어. 그때 상황을 좀 보면 당시에 결국 수사 기록을 그냥 이첩해 버렸어요. 박정훈 단장이. 그렇죠. 그 이첩한 거를 갖고 다시 회수 지시가 회수를 떨어지고 한 회수가 그날. 되고 네. 박정훈 단장은 항명 수계 집단 항명 수계죄 같은 걸로 입건한다고 됐고 보직 해임도 당했고요. 네. 그런 일들이 8월 1일 날 주르륵 일어났다면 당시 또 그러고 엄청난 많은 통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경호처장하고도 통화하고 맞아요.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때 뭔가 큰 경로라든지 그게 박정훈 단장의 어떤 보직 해임하고도 연결돼 있는 아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정황들을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7월 31일에 이런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으니까 이거 경북청에 보냈어? 예. 라고 화를 전화 내면서 그냥 장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뭐 그거 이렇게. 잼버리 얘기했다고요? 뭐 얘기했다고요? 잼버리요? 그때 어. 얘기는 뭐야? 전화에 국방부 장관한테 잼버리 그러니까 이 사안은 아니라는 이 거잖아요. 아니라는데 네. 15분 동안 통화가 한 차례 있었는데 세 차례 했죠. 세 18분 차례인데. 40초입니다. 예. 전체 세 토탈 차례. 하면 그럼 지금 추측하건데 내가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음. 왜 이걸 보냈냐고 말 안 듣는다 경로 말 안 들으니까 항명이고 그렇게 좀 나갔다고 아하. 보는 게 맞죠. 제가 조사를 받고 네.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 맡겨서 음. 뭐 서울청이든 중앙지검이든 해본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네. 나의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를 본인이 밝힐 의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얘기한 거야. 다른 얘기 없었어. 그냥 수사가 조금 지진한 것 같아서 네, 네. 내가 좀 잘하라고 당부성 분노를 좀 했어요. 그럼 그 발언에 대해서 증명할 만한 네. 자료를 내야죠. 본인이 그걸 안 하고 증명해야 된다. 있으니까 지금 고발장으로 들어가서 뭐 네. 압수수색도 불가하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종섭 전 장관은 폰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던 네. 폰이. 버렸다고 하죠. 공폰을 냈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증거 다 인멸. 문제죠. 다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 느껴집니다. 어. 직급 단속자가 문제가 되고 대통령이나 등등 폰도 없고. 예,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예.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조사를 못 하잖아요. 공수처가 압수수색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거가 더 이제 증가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을 본인 사건인데 거부해 버리고 네. 그래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수사 인력이 부족한 공수처의 오동훈 처장이 이제 맞죠? 임명되고 네. 나서 2명의 부장검사가 사직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 명이서 지금 이 사부 사건을 다 맡아서 한다는 건데 네. 가능하겠습니까? 하. 그러니까 그분 열심히 하는 걸로 저도 들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다 거죠. 불러서 조사하고 네. 증언 받고 진술 받고 그래서 맞춰가지고 위선 올라간다. 이게 불가능하다. 네. 특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자,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또 통화할 수가 있을까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관과 대통령 시간에요. 점심 시간에 18분 40초 통틀어서 한 번은 13분 넘게 통화를 15분인가 통화했어요. 마지막 그 세 번째 통화가 앞건인 게 45초인가? 1분이 52초. 안 돼요. 네, 1분이 안 돼요. 1분이 안 되면 보고 받고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아. 이제 추측, 우리의 그냥 예상 시나리오로 보면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본론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길어요. 어떻게 해라 하고 보고 받은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또 중간에 그 서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한 30분 정도 텀이 있어요. 식사를 했다는 거죠. 반주를 예, 식사를 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 네. 당시가 아마 예. 휴가 중일 휴가 겁니다. 예, 시작하는 그래서 날이었을 거예요. 개인 폰을 막 썼던 것 같고 전화 받아 보셨죠, 변호사님? 대통령한테요? 예. 제가요? 보수 진영의 전화번호도 뭐 아, 이제 그러세요? 알긴 알게 됐는데 02800. 그거는 저는 뭐 그거는 이제 유선전화고 예. 대통령 휴대폰으로 뭐 예전에라도 뭐 통화하고 이런 적. 그 번호들 기자분들 다 알고 계시던데. 뭐 받아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영희민재인가 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더라도 예. 아니더라도 그 대통령이 과거에 검사 시절에 쓰던 휴대전화 번호잖아요. 전화. 맞아요. 그 전화 번호만을 가지고도 언제 어떤 기지국
그래서 누구와 통화했나 내용은 디테일하게 알 수 없지만 통화한 시간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요.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네. 조심하십시오. 네, 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군사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거지. 그렇죠. 공수처는 11월에 알고 있었다는 거냐? 작년 11월에. 그렇죠. 근데도 조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조사를 바로 해야죠. 바로 해야죠. 그 못했던 거 보면 그래서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결국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거 말고도 통화 좀 많이 했지 않을까. 한 20일인가 특정했는데 이만이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더 많을 것 같아요. 7월부터 한번 다 네, 따져보게 7월 된다면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아마 네. 그 정도 통화인데 그 더 전에 많지 않을까요? 뭐 그 전에 되면은 뭐 이 최혜병 순직 사건 이후에 네. 임성근 전 사장장과 또 통화했을 그럴 가능성도 있는 뭐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지 있는 않죠.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압수수색해서 포렌식 해야 된다. 대통령 전화기가 그거만 네. 있으면 다 끝나는 그것만 거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폰. 간단한 방법을 스마트폰인데 놔두고 간단한 방법이 암호 걸렸으면 어떻게 해? 암호. 한동훈처럼 아이폰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존 모르겠는데 SK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아이폰을 안 쓸 그 스타일이지 예전부터 않을까요? 썼으니까 아이폰 안 쓸 수도 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통령과 통화했던 이 폰 가지고 통화했던 사람들이 녹취가 된 게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렇죠. 이- 아마 이종섭 전 장관의 뭐 제가 추측이긴 네. 한데 그 전화는 녹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못 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했겠죠. 그래서 호주로 우주로 보내고 싶었는데 우주로 못 보내니까 호주로 정도 보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택 녹음이 아니어도 자동 녹음. 자동 녹음이 네. 돼버리면 많죠 그런 게. 예. 내가 갤럭시. 어떤 예. 대화로 녹음 그렇죠.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김기현 사령관 같은 경우 녹음이 다 됐었거든요. 네, 근데 녹음됐는데 그걸 지웠다는 거 지웠다는 아닙니까? 걸 포렌식에 포렌식이 복구한 된 거잖아요. 거고. 예. 지워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려야 되는데 네. 그거 냈으면 포렌식이 된다. 된다. 그래서 아마 아, 이종섭 장관이 공폰을 다른 폰을 내고 그 폰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왜 문제가 그 되죠. 폰을 없앴을까? 검사들이 보통 잘 쓰는 수법이라고 들었는데 네. 정말 어떻게 정말 공교롭게 음. 라인 사태에 있던 그 검사분들도 네. 동시에 잃어버리거나 10월 한 달 동안 4개가 예, 뭐 고장났죠. 부부 싸움을 해서 화가 나서 강에 던졌거나 뭐 이런 뭐 얼척없는 네. 뭐 시나리오들을 다 짜죠. 근데 그거 믿습니까? 법원에서 안- 믿습니까? 그 얘기하면? 그래도 또 뭐 그 검찰에서 증거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뭐 어차피 법원이나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증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뭐 범죄를 뭐 입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호중 씨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호중 씨도 17시간 만에 와서 네. 음주 측정해서 안 네. 나오니까 뭐 됐다라는 생각을 판단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뭐 CCTV나 뭐 어디 들렀던데 식당 종업원들 다 증거들이 증거들 나오고 다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지금 뭐 통화 내역 이런 게 다 증거거든요. 네. 저는 좀 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우리 저기 최상병 이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거짓말할 겁니까 또? 오늘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가 신원식 의원, 그러니까 네. 지난해 국민의힘에 국방위 간사했던 신원식 의원이 이종섭 장관하고 이첩 전후 통화했죠. 13번 통화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두 사람이 이제 육군사관학교 네. 아마 제가 37기 40기 한 3기수 정도 차이가 네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분이 있겠죠. 그걸 떠나서 국방위 간사잖아요. 국방위 간사죠. 그래서 이것도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문제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8월 21일에 국회 네. 나와서는 통화한 적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문답까지 주고받습니다. 위증. 그러니까 그걸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그런 대화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상해요. 위증 가깝죠. 뭐 위증죄가 되는 건 아닌데. 네. 채널이 너무 여러 개여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산유국의 꿈을 키울 때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폰 내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짚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김정숙 특검법 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의원이 발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논의가 아니고 발의했어요. 발의를 했어요. 10명 이상의 국회의원 모아가지고 이제 입법을 했는데 이거 갑자기 좀 튀어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봐야 사실은 됩니까? 납득하기 어려워요. 군부를 네. 좀 떼긴 했어요. 김민전 의원이 먼저 계속 이야기하고 뭐 삼김 특검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배현진 의원이 또 이야기를 쉼없이 하고 네. 임이자 의원이 꼭 발의해야 된다고 추진할 그래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발의가 될 줄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윤석열 의원이 납득하기가 발의했어요. 어렵죠. 예. 조사하면 돼요 이거는. 음. 누가 막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고소 고발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네. 해가지고 조사를 하면 돼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특검을 하는 게 뭡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특별 검사를 해가지고 하는 네. 건데 그게 국민의힘의 논리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합니까? 자백한 해요. 거예요. 네. 자백. 우리는 자백. 검찰을 믿을 수 없어.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특검해야 됩니다라는 네.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여당에서 보통 특검을 추진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이 수사를 하는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거란 얘기죠. 아 지금 검찰 못 믿겠다. 이원석 총장 못 믿겠다. 그래 보이잖아요. 겁니까? 네, 그래 딱 보이잖아요. 그거죠. 아, 그리고 검찰이 특검의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요건이라도 좀 갖추고 네. 내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격 다짐으로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할 거면 김정숙 여사도 같이 해 이러고 있는데 맞불식으로. 모디 총리 쪽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 문서도 못 찾았다, 없다. 근데 찾아줬잖아요. 그럼 끝났어야죠. 이제 뭐 기내식이 뭐 얼마다 뭐 돈 얘기 나오고 또 먹는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또. 근데 그 사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핑계 변명을 하는 예, 게 예. 아니고 김정수 여사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하는지 그걸 뭘 난리를 칩니까?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나 예. 이준석 의원이나 개혁신당 얘기처럼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몇백억을 썼다는데 밥을 얼마짜리 예비비. 먹고 술은 어디서 먹고 이거 다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바꿔자 그러면. 이딴 짓을 합니까? 청계산에서 소고기 먹은 거부터 내놓으시지요. 소고기 파티한 거부터. 아니면 그 관저 이전한 거랑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네. 든 비용들에 대해서 영수증 첨부해서 좀 내세요. 아니면 국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김정숙 특검 이게 뭐 김건희 특검 맞불식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윤석열 의원이 하더라고요. 이제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이걸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에 통과될 대한 가능성도 없고요. 음. 과반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찬성해 주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관심. 잠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음. 모든 게 지금 방법이 똑같아요. 잠깐만 눈을 가리는 거예요. 아하. 약간 국면을 전환도 아니고 국면을 네. 일시 스탑시키는 정도의 효과. 아. 근데 금방 벌써 끝나버렸잖아요. 예.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 그리고 너무 웃긴 거는 예. 성일종 사무총장이 보통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네. 다 쉴드를 하는 아.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은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 발을 뺐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뭐 단합이 안 다 되네요. 찬성하지 그쵸. 않는 것 같아요. 그 맥주 축하 파티가 이게 뭐 효력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생일주가 아니라서 그랬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화요일 이슈를 다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박지훈 변호사님? 첫 시간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뭐 좋은 다음 시간. 주에도. 아, 이건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나오세요. 뜻이 네. 있어서. 바쁘신 척을 또 하고 있고 네. 강미전 대변인님 또 다음 주에 네. 별일 없이 네. 또 뭐 현안 터지지 않고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좀 안정적인 자리가 마련이 국회에 어서 국회에서 됐으면 대변인실이 좋겠습니다. 조국혁 신당 대변인실이 처음에 빨리 당사 마련되기를. 차려질 때도 의자도 없고 책상도 부족했었는데 아, 그 어떤 분위기가 네. 이렇게 총선 끝났는데도 유지가 되나? 음. 우리는 왜 이렇게 짠할까라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